어쩌다 우주 최초로 리뷰를 했었던 엠스톤 그루브 T87A SF 실리콘 적축. 1년 전만 하더라도 꿈에도 몰랐던, 장래 희망 목록에도 없던 키보드 유튜버가 되게 해준 첫 번째 리뷰 영상의 주인공으로 저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모델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엠스톤에서 정식 판매가 시작된 후 다른 제품과의 비교 질문이나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얼마 전 기존 제품에 윤활을 한 모델이 출시되었고 엠스톤 측에서 제품 협찬 제안이 와서 약 2주 정도 사용해본 후 리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엠스톤 그루브 T87A SF 실리콘 적축 풀 윤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패키지 구성이나 제품의 전반적인 스펙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많은 점들이 생략되었기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USB A to C 타입 케이블, 와이어 타입의 키캡 리무버, 안내 가이드 및 제품 보증서, 플라스틱 커버가 제공되며 눈에 띄는 특별한 구성품은 없습니다. 하우징은 매트한 느낌의 플라스틱 소재이며 제가 사용해본 라이트 그레이 모델은 완전한 하얀색이 아닌 다운된 톤의 색감입니다. 투톤으로 구성된 키캡은 PBT 소재의 염료승화 각인이며 영문 및 기호는 볼드한 타입의 폰트와 블랙 컬러, 한글은 얇은 폰트와 레드톤의 컬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클래식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도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촉감이 전체적인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와 고무 패드, 특정 키들의 사용을 변경할 수 있는 딥 스위치, 3가지 방향으로 케이블을 조절할 수 있는 가이드와 USB-C 타입 포트가 보이네요. 이 밖에도 스텝 스컬처 2나 알루미늄 보강판, 이중 흡음재 등 제품의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런 건 상세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더 지루해지기 전에 타건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적축 스위치와는 다른 도각거림과 구분감이 잘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풀 윤활로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윤활이 안 된 일반 모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번갈아 타건을 해보며 어떤 느낌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똑같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일반 모델은 빨간색 포인트 키캡, 윤활 모델은 핑크색 포인트 키캡을 껴줄게요. 윤활이 안 된 모델은 적축의 서걱임이 도드라지는 반면 풀 윤활 모델은 서걱임이 적고 깔끔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바로 옆에 두고 타건을 해보니 윤활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전담팀이 직접 윤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지 스위치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스위치를 열어보니까 오일 타입의 윤활제가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라이톡스 계열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점도는 105에서 107 정도의 느낌이네요. 스프링은 정말 극소량 윤활되어 있고 슬라이더와 하우징에는 적당히 잘 발라져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기존 모델도 잘 잡혀 있어서 스위치만큼 차이가 크진 않은데 그리스가 도포된 스테빌에 스위치 윤활까지 더해져서 매우 깔끔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기성품 키보드의 윤활 작업을 공방에 맡길 경우 분해와 튜닝, 조립까지
약 10만원 내외의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만원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국내 키보드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만원에 윤활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기존 모델보다 만원 비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데보키토크. 저는 직접 윤활도 하고 조립도 하고 분해도 하고 씹고 맛보고 키보드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엠스톤에서 키보드 커스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윤활을 건들면서 키보드 시장에 전하려는 의미가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그리고 키보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엠스톤 그루브 풀 윤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품에서 경험하는 커스텀의 재미입니다. 그루브 T87A 모델은 예전부터 하우징 교체를 지원했고 이번에 윤활까지 적용되면서 더 원활한 커스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커스텀 키보드라고 하면 독특한 디자인의 키보드 공제 수요 조사에 참여해서 따로 준비한 스위치와 LED, 키캡을 장착하고 사용자가 직접 완성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엠스톤에서는 기성품 키보드 소비자들에게 간편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과 옵션을 제공해서 일부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커스텀의 재미를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 흡음의 장단점입니다. 엠스톤의 SF 실리콘은 하단 하우징의 펠트 소재의 흡음재를, 보강판 아래에는 실리콘 소재의 흡음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용자들이 일반 SF 모델에서 아쉽다고 느꼈던 텅텅거리는 통울림을 최대한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는 확실히 더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지만 경쾌한 기계식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다소 먹먹한 키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니어는 보강판을 때리는 느낌이 잘 전달되는 스위치라서 보강판을 꽉 잡은 실리콘 흡음재가 살짝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고암 유저라서 그런지 크게 거슬리거나 불편하진 않았지만 저암 리니어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윤활 전담팀이지만 윤활 전문팀은 아니다. 엠스톤에서는 윤활 전담팀을 편성하고 크라이톡스 오일을 사용해서 잡음 없이 깔끔한 타건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직접 또는 공방을 통해 윤활을 경험해본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완벽한 윤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모든 스위치가 균일한 키감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알파열과 모디열, 문자열과 특수기호 등 부분적으로 서걱임이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기존 모델부터 있었던 ZR C키의 소음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하면 할수록 키감 편차는 자연스럽게 개선되겠지만 직접 윤활을 하거나 공방에서 전문 튜닝을 받는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한다고 해서 공방에 맡긴다고 해서 꼭 윤활이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무엇보다 이 정도 윤활을 만원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번째는 다들 알죠? 엠스톤은 10만원대의 기성품 키보드 시장에서 꽤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브랜드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기존 모델에 변화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윤활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용자의 만족감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엠스톤 풀 윤활 모델을 사용해본 사용자라면 이제 순정 키보드에 만족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닌가? 앞으로 알루미늄 하우징이나 하스압 기판 지원 등 현재 키보드 시장에서 핫한 아이템들의 출시나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풀 윤활 특수축 모델들까지 출시된 것을 보면 의미 있는 모델들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풀 윤활이 만원인데 왜 안 사? 저는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보키였습니다.